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학 강사 김현빈이고요. 오늘 자이스토리 에피소드 5 대단원 1단원의 화학의 언어 마무리 문제에 있어서 전문항 해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에 화학이 주거 문제 해결에 기여한 사례이다. 인구의 증가와 도시의 발달로 어쩌고 저쩌고 코크스를 이용한 재련 기술 이렇게 나와 있으면요. 코크스를 이용한 재련이면 답은 철로 내주시면 되겠죠. 철이랑 상대돼서 나올 수 있는 거 왜 이렇게 작아? 상대돼서 나올 수 있는 건 알루미늄이 있다. 근데 차이점이라고 하면 철광석 속에 들어있는 산화철은 용광로에 코크스와 함께 집어넣고, 괜찮죠? 불완전 연소를 통해 일산화탄소를 만들고 그게 이제 산화철 속에 들어있는 산소를 뜯어 먹더라. 근데 산화 알루미늄이 들어있는 그 광물은 보크사이트였고요. 얘는 용광로에서는 재련을 할 수 없었고 전기 분해를 통해서 얻는다. 이 정도 내용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문제, 그림은 기역부터 디귿이 이용되고 있는 건설 현장. 플라스틱은 탄소 화합물이기 때문에 탄소 원자가 포함되어 있다 맞습니다. 특히나 석유를 정제하여 얻는다. 그 중에서도 나프타를 원료로 하여 얻는다. 이런 내용들. 그 다음 니은, 나일론, 폴리에스터 이런 건 합성 섬유니까 틀린 보기고요. 특히나 나일론과 같은 경우는 흡습성이 낮다. 이런 특징도 있습니다. 물을 잘 머금지 않아서 이제 그물로 만들었을 때 기존의 천연 섬유 가지고 그물을 만들면 이게 물을 너무 많이 머금어서 무겁더라. 근데 이제 합성 섬유를, 특히나 나일론을 이용하면 흡습성이 낮아서 물을 머금지 않고 그걸 통해 이제 어업 생산량을 증대시켰다. 그래서 섬유지만 식량 문제 해결에 기여한 예시, 이런 걸로도 나옵니다. 디귿. 그래서 콘크리트의 개발은 인류의 주거 문제 해결에 기여했다. 맞습니다. 시멘트에 모래, 자갈, 물 넣어서 반죽 때린 게 콘크리트고요. 시멘트의 키워드는 탄산칼슘, 카포3, 얘를 가열해서 생석회를 만든다. CaO요. 여기에 이제 물을 넣어서 점토로 만든 것,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다음 문제. 실생활 문제 해결에 기여한 물질에 대한 설명이다. 기억, 암모니아를 원료로 만든 물질, 식량 문제 해결에 기여하였다. 암모니아면 질소, 비료 이런 쪽으로 갈 것 같고요. 그 다음 시멘트, 석회석을 원료로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탄산칼슘을 가열하여 생석회로 만든 물질, 뭐 주거 문제 해결에 기여한 예시로 골라주면 되겠죠. 다음, 인류 생활에 기여한 물질 가에 대한 자료이다. 석유나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여 대량 생산을 한다. 예시로서 이제 나일론, 폴리에스터 나와 있으니까 정답은 합성 섬유로 골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나일론의 예시로서는 스타킹, 그물, 밧줄이 출제된 적이 있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나일론은 기본적으로 의류 문제 해결에 기여한 예시인데 그물을 통해서 어업 생산량을 증대시켰기 때문에 식량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했다. 이런 표현도 쓰인다는 거. 그 다음 폴리에스터의 예시로서는 양복과 와이셔츠 있었고요. 조금 지엽적이긴 한데 인류가 개발한 최초의 합성 염료, 모브, 염색약 얘기도 나옵니다. 영국의 화학자 퍼킨이라는 단어, 그리고 말라리아 치료제를 연구하던 중 우연히 발견되었다. 색깔은 보라색이고요. 이렇게 다양한 색상의 옷을 입게 된 것도 우리 평가원에서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화학에서는 의류 문제 해결에 기여한 예시로서 잡아주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음 문제. 반응하지 않는 기체 양론 쭉 나와 있는 것 같고요. 티도 실기압에서 기체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이다. 여기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의 양을 비교해라. 가에는 H2, 2원자 분자가 2몰 있으니까 H는 4몰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수소랑 탄소의 몰질량 나와 있는데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덧셈하고 이럴 건 아니죠. 메테인 분자량 16이고요. 1몰당 16g이니까 8g이면 2분의 1몰일 겁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H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4개짜리가 2분의 1몰이면 2몰 골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해서 해당 온도압력 조건 기체 1몰의 부피는 24리터. 그럼 12리터면 절반 리터니까 2분의 1몰일 거고요. H의 개수는 하나짜리가 이만큼 있으니까 그대로 2분의 1 골라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게 가고요. 그 다음 나, 다, 가나다 요 순서로 골라주면 되겠네요.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기체 1몰의 부피는 24리터이다. 이런 표 형태의 문제는 뭐 무조건 나올 거고요. 퍼즐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 나가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좀 많다.
6리터면 4분의 1몰이고 4분의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11g이니까 몰 질량, 분자량은 44 이렇게 될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 1몰이 24리터니까 12리터면 2분의 1몰일 거고요. 2분의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44g이니까 몰 질량은 88g이 될 겁니다. 그 다음 YZ2는 질량만 나와 있고 부피나 몰수 정보 없이 요걸로 연결을 지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어떤 정보냐라고 했을 때 기체에 들어있는 Y의 질량. 근데 우리 같은 물질에 대해선 질량이랑 몰수가 같이 가니까 Y의 질량이 1대2면요. Y의 개수로도 1대2. 얘가 2배라는 겁니다. 그럼 가에는 Y가 얼마나 있는지 보면 Y 2개짜리가 4분의 1몰이니까 여기 들어있는 Y의 몰수는 2분의 1몰이에요. 그럼 여기서 원자량 정보도 찾을 수 있는 거네요. 2분의 1몰이 8g이니까 1몰 기준으로 16g 산소 같고요. 그 다음 밑에서는 2분의 1몰에 8g이니까 16g이면 1몰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얘는 Y 하나짜리거든. 하나짜리에 1몰이 들어있다는 건 기체가 그 자체로 1몰만큼 있다는 거고 1몰에 해당하는 부피 24리터라고 했으니까 A는 24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몰이 1몰이 54g이니까요. 분자량도 54. 기억, 몰 질량은 Z가 Y, 원자량을 비교하라고 했는데 지금 Y의 원자량은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Y는 16짜리 그거 2개랑 커버치고 44가 되려면 X는 12가 되면 될 거고요. 그 다음 나에서도 마찬가지. X는 12니까 Z 4개가 나머지 76을 커버치면 되는데 사실 우리 수업 중에는 많이 강조했습니다. 중심 원자가 하나인 케이스에서 CH4의 16을 외우는 것처럼 CF4의 88도 외워놔라. 한번 적어놓을까? 우리 CH4NH3H2O 외우는 것처럼 말단에 들어가는 원자가 플로린인 CF4, NF3, OF2도 외워놓으면 좋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16, 17에 18이고 이게 너무 당연해진 것처럼 당장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너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런 애들이 계속 나오니까 아싸리 연립방정식 하지 말고 외워보자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19짜리 플로린이 되면 될 거고요. 밑에서도 만족되는지 확인해주면 되는데 54짜리 OF2 얘기했으니까 기억, Z는 플로린이니까 19고요. Y는 16짜리 산소입니다. 16. 그래서 왼쪽이 크다. 맞다. 니은 A는 24 구해놨고요. 디귿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 1g당 원자수는 질량당 원자수고 물질의 양 파트 2번 공식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분구원이니까 얘는 질량분의 분자수 곱하기 분구원. 물질의 양 파트 1번 공식 분자량은 몰수분의 질량이니까 질량분의 몰수는 분자량의 역수죠. 그래서 이 값이 분자량분의 분구원이다. 1g당 원자수 이러면 분자량분의 분구원. 다시 한번 썼습니다. 가와 나를 비교하면 분자량은 44에 88이니까 1대2고요.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수 3원자에 5원자니까 3대5. 조심할 건 내가 이걸 가 대 나의 순서로 살렸다는 거. 그죠? 크로스 쳐주면 6대5가 되고요. 가가 6이고 나가 5입니다. 그래서 주둥아리 오른쪽으로 벌려야 되니까 틀린 보기. 답 기억 니은 내주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지우고 갈게요. 다음 문제 보면 다음은 학생 A가 기체와 관련하여 수행한 탐구활동이다. T도 실기압에서 같은 부피에 들어있는 수소기체, 이산화탄소기체의 분자수는 같다. 아보가드로 법칙에 대한 얘기 같고요. 일단 해석을 좀 해봐야 되는데 가와 나에서 구한 값은 각각 A, B이고 이 둘이 뭐하다. 이때 가설은 옳다. 좋습니다. 분수 형태 물리량이 나와 있으니까 단위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보면 24리터의 질량은 단위가 그램 퍼 24리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분모에 들어가는 단위는 한 개의 질량이니까 단위가 어떻게 될까? 그램 퍼 한 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근데 이게 분수 형태로 나와 있는 거니까 번분수 한번 해주면 얘네 두 개 곱하고 얘네 두 개 곱하는 거잖아. 그럼 그램 약분되면서 결국 최종적인 단위가요. 개 퍼 24리터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럼 이걸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24리터 같은 부피에 들어있는
분자의 개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예상했던 같은 부피 속 같은 분자수가 들어있다. 아보가드로 법칙에 대한 얘기가 맞았던 거고요. 그럼 어떤 기체가 됐건 종류와 무관하게 이 값은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분자수 니은 A와 B가 같다. 괜찮죠?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보시면 다음은 세 가지 기체 XM, 가, 나에 대한 자료이다. 가와 나는 각각 뭐 저것들 중 하나이고 m이 n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얘는 y보다 x가 더 많이 들어간, 얘는 x보다 y가 더 많이 들어간 요 정도인 것 같고요. 같은 질량의 y와 결합한 x의 질량비, y의 개수가 똑같을 때 x가 얼마나 더 많냐, 얘를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 우리가 많이 봤던 y의 질량분의 x의 질량, 질량당 질량 꼴이고요. 얘는 수업 중에 뭐 되게 많이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질량당 질량은 개수당 개수. 그래서 얘는 y의 개수분의 x의 개수의 상대값과 완전히 그 비율이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y 하나당 x가 얼마나 있냐. 그러니까 이런 거야. 가와 나의 y당 x의 개수가 1대 4면요. 예를 들어 가가 y 하나당 x가 하나다라고 하면 나는 y 하나당 x가 몇 개면 돼? 4개. 이런 식으로 골라주면 된다는 거예요. 질량당 질량은 개수당 개수. 근데 분자식의 형태를 봤을 때 x 누군가는 m의 yn이고요. xn의 ym. 이 앞뒤의 개수가 바뀌어있는 형태로 같아야 됩니다. 지금은 1의 1이고 4의 1이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럴 때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 개수당 개수가 1대 4라고 하면 정말 하나당 하나에 하나당 4개가 아니라 2개당 하나에, 그죠? 하나당 2개가 있어도 얘는 y수분의 x수 하면 2분의 1이고 얘는 y수분의 x수 하면 2가 되니까 이렇게도 1대 4가 될 수 있다. 근데 내가 분자식을 이렇게 써주는 순간 여기서의 x수랑 여기서의 y수가 같고요. 여기서의 x수랑 여기서의 y수가 같으니까 요 분자식 꼴을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도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풀어봤던 지식형에 좀 가까운 문제 스타일이 아닌가. 이걸 처음 보고 추론하기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1대 4로 나오면 분자식이 요런 형태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럼 m이 지금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지금 x2y고요. n의 m으로 가는 게 하나에 2개짜리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가 헷갈려. 얘가 지금 분자량이 23이라고 나와 있고요. 얘는 분자량이 22가 되겠네요. 그럼 x 플러스 2y가 23에 2x 플러스 y가 22이다. 2원 연립하면 각각이 누군지 알 수 있겠지만 실제 우리 문제 풀 때 이런 형태의 분자는 46에 44짜리. 그래서 얘가 NO2고 얘가 N2 오면 분자량의 스케일과 개수까지 모두 만족이 되더라. 됐나요? X는 질소고 Y는 산소가 될 겁니다. 그리고 XM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는 질소고요. 지금 M 값이 우리가 2라고 찾아놨네요. N2가 되면 되겠죠. 얘네들의 스케일을 키웠을 때 46에 44고 실제 스케일에 맞는 질소의 분자량이 28이니까 여기에 넣어줘야 되는 비율의 값 M은 14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M은 2고 N은 1이고 라지 M은 14니까요. 곱해주면 답 7 골라줄 수 있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이해됐을 거라고 믿고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다음 문제 보시면 반응하지 않는 기체 양론에서 피스톤 유형으로 나와 있고요. 이때 모든 물질은 있었던 만큼 계속 있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AB Xg이 들어있는 곳에 AB2를 넣었다. 지금 첨가한 질량이 X랑 Y고요. 그 비율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초기 조건에 얘 4v리터니까 저걸 편의상 4몰이라고 하면 있었던 애는 계속 있으니까 4몰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전체 몰수가 5몰이 됐다는 건 첨가한 AB2가 1몰이다. 결국 이 X랑 Y라고 하는 건 AB 4몰에 해당하는 질량과 AB2 1몰에 해당하는 질량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몰 질량의 비율이 나와 있으니까 A와 B의 몰 질량, 저 상대값을 찐값화하면 얘는 분자량이 7이 될 거고요. 그럼 7짜리가 4개 있으면 28g. 괜찮죠? 그리고 AB2, 3짜리 하나에 4짜리 2개 하면 3의 8이니까 11. 11짜리가 하나 있으면 11g이다. 결국
이게 분자량의 찐값도 아니고요. 이게 몰수의 찐값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는 뭐 7K에 11K 정도? 실제로 이거는 뭐 4M에 1M 정도로 나타내야 되는데 결국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도 상대값이니까 대입해주는 순간 KK 약분, MM 약분. 스스로 문제를 좀 어렵게 풀 필요는 없지 않냐 이런 취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28g에 11g 그대로 대입하면 X, Y 약분 따로 안 되니까 11분의 28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갈게요. 다음 문제 온도 압력이 일정 조건에서 분구원은 각각 5 이하이다. 부피는 몰수 취급해서 4몰, 1몰, 2몰. 뭐 밀도는 분자량. 그러니까 얘는 몰수에 얘는 분자량에 비례하는 값이니까 이렇게 잡아주면 될 것 같고요. 가는 탄화수소니까 탄소 하나에 수소가 4개 붙으면 몰 질량이 16입니다. 그러니까 분자량이 찐으로 16일 때 상대값은 8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나에서는 탄소 하나에 산소가 2개 붙으면 분자량이 CO2 4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밀도는 22로 써줄 수 있고 다에서는 지금 밀도가 13이니까 내가 찐 분자량을 예측하면 26이 될 겁니다. 그럼 CH4는 안 되니까 C2 클래스로 가야 될 거고요. 탄소 2개면 12짜리 2개 24니까 나머지 2를 커버치기 위해 수소가 2개면 되겠죠. 물론 C3로 가면 12짜리 3개 하면서 36이라 이미 26 오버입니다. 요렇게 된다. 몰수는 쭉쭉 나와 있고 기억은 22이다. 맞고 니은 가에 들어있는 탄소수 가에는 CH4 탄소 하나짜리가 4몰이니까 4몰 나에 있는 산소수 CO2 2개짜리가 1몰이니까 2몰 2다 맞다 디귿 질량은 나가다의 몇 배냐 네, 나는요 44짜리가 1몰이니까 44g 다는 26짜리가 2몰이니까 52g이에요 실제 이게 내가 몇 배인지 구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객관식은 객관식답게 26분의 11배인지 아닌지만 보면 되는 거니까 일단 곱해보면 되는 거고 곱했을 때 등식이 지금 만족이 안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디귿은 틀린 보기 해주시면 되겠네요. 곱했을 때 22니까요. 26분의 22 그래서 13분의 11배 이렇게 나와 있어야 맞는 보기가 될 겁니다. 다음 문제로 갈게요. 다음 문제 표는 T도씨 1기압에서 3가지 기체 분자에 대한 자료이다. 한 개당 질량의 상대값이 나와 있는데 뭐 기체 하나의 질량은 결국 분자량이 클수록 무거운 애가 무거울 거니까 그죠? 얘는 분자량처럼 생각을 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 1g당 원자수의 찐값이 나와 있고 1리터당 질량 뭐 좋습니다. 일단 B2와 CD4에 대해서 1g당 원자수의 찐값이 나와 있으니까 얘를 먼저 써보고 싶고요. 일단 이 문제에서 아보가드로수 1몰에 해당하는 개수는 6 곱하기 10의 23승으로 풀면 될 것 같아요. 숫자가 그죠? 그럼 이제 B2가 8분의 3 곱하기 저만큼이 있으니까 저게 몇 몰이냐로 표현해보면 B2는 8분의 3 곱하기 뒤에를 몰로 맞추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6분의 1에다가 6을 곱하면 어차피 1을 곱한 거니까 원래 숫자인 영향을 안 주고요. 뭔 말인지 아시죠? 원래 있었던 10의 23승계 이렇게 붙여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6 곱하기 10의 23승계는 그 자체로 몰이라고 하는 단위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해주고 나면 B2가 현재 16분의 몇 몰이야? 1몰 있다 라고 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1g 속에 들어있는 원자수라는 거. B2는 2원자 분자니까 원자가 16분의 1몰이면 분자는 그러니까 2배 해서 16분의 1이니까요. 32분의 1몰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때 해당하는 질량이 1g이었던 거죠. 그럼 B2의 분자량은 1몰 기준으로 했을 때 32g이니까 32이다. B의 원자량까지 16이라는 거 구할 수 있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 CD4 얘는 1g 속의 원자가 8분의 15 곱하기 10의 23승계인데 몰로 바꾸고 싶으니까 6을 꺼내겠다는 의지예요. 근데 단순히 6만 곱하면 앞에 숫자가 변하는 거니까 6분의 1을 그래서 곱해준 겁니다. 그럼 얘는 몰로 날릴 수 있는 거고 앞에 붙는 숫자 계산해주면 16분의 5몰이 돼요. 근데 원자수가 이만큼인 거지. CD4 5원자 분자의 원자수가 이만큼이다. 5배 해서 이게 된 거니까 분자는 16분의 1몰이라고 할 수 있고 그때 해당하는 질량이 1g이었던 겁니다. 마찬가지 1몰에 해당하는 질량으로 바꿔주면 몰 질량이 16이다 써줄 수 있겠네요.
그럼 내가 CD4의 분자량의 찐값을 16이라고 찾아놨으니까 한 개당 질량의 상대값의 4배를 하면 찐 분자량이 되는구나. 얘도 4배를 하면 찐 분자량 20짜리 1원자 분자 같고요. 얘도 4배 하면 뭐 4x인데 분자량의 찐값을 내가 32로 찾아놨으니까 요렇게 갈까? 상대값에서 찐값 갈 때 4배니까 찐값에서 상대값 갈 땐 4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x는 8이니까 디귿 z로 얘기해야 되네요. 아직 모른다. 그 다음 아직 안 건든 게 요 정보인데 A보다는 B에서의 정보가 많으니까 B2 먼저 요거부터 건드려 보면 1리터의 질량이 3분의 4g이다. 1리터가 3분의 4g이다. 근데 요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B2의 분자량이 30이니까 그러면 32g 기준으로는 몇 리터일까? 그죠? 몇 배야? 24배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얘도 똑같이 24배 해주면 1리터당 3분의 4g이라는 건 24리터 기준으로 32g이라는 거고 굳이 이렇게 만든 이유는 몰 질량이 30이니까 32면 그 자체로 1몰에 대한 얘기죠. 그죠? 그래서 1몰에 24g 다시 24리터이다. 맞다. Y가 몇인지 임마 1g의 원자가 얼마나 있을까? A는 분자량이 20이니까 1몰에 20g이고요. 1g이면 20분의 1몰이 되겠죠. 근데 원자수라고는 했지만 1원자 분자니까 곱하기 1일 거고 그걸 개수로 표현해야 되니까 6 곱하기 10에 23승 이렇게 때려주면 될 겁니다. 약분 되는 거 해주면 10분의 3 곱하기 10에 23승계 맞는 보기. 마지막 디귿 Z까지만 구해주면 되겠네요. 얘도 1몰에 16g 같은 말 24리터에 16g입니다. 근데 Z라고 하는 건 1리터 기준으로의 질량이니까 양변에 똑같이 24 정도로 약분해주면 몇이야? 24분의 8, 3, 24에 8, 26이니까 3분의 2g. 그래서 Z는 3분의 2이다. X는 8이라고 구해놨고요. Z는 3분의 2라고 찾아놨으니까 앞에 문제에서 했던 것처럼 객관식은 객관식답게 곱해줬을 때 3, 4, 12에 4, 2, 8이니까 같은 게 맞더라. 그래서 디귿까지 맞는 보기 답 기억, 니은, 디귿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 한번 잘 해보시고 다음 문제로 갈게요. 기체의 1몰을 담을 수 있는 상자의 크기는 얼마일까?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육면체 상자를 설계하자. 1리터는 1000세제곱센티미터인 걸 이용해야겠다. 뭐 그렇습니다. 한 변이 A 센티미터이고 STP 조건에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1몰을 담기 위해서 22.4리터의 박스가 필요하다. 뭐 이런 거죠. 그럼 이 박스를 만들기 위한 부피 정보를 좀 다시 한 변의 길이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A 값의 후보로 나와 있는 구간이 여기 있습니다. 1번 구간은 지금 8에서 12면 가능하냐 뭐 이런 것 같은데 중간값인 10 정도로 보면요. 10 하면 10의 3승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그럼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얘는 1리터 박스밖에 안 되는 거죠. 담을 수 없고 그 다음 2번 구간 너무 작고 약간 너무 크고 이런 느낌인데 2번 구간에서도 중간값 잡아주면 20cm입니다. 그럼 20의 3승으로 해주면요. 8 곱하기 10의 3승입니다. 요렇게 되겠네요. 그죠? 10의 3승 세제곱센티미터는 리터니까 그 자체로 8리터 박스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중간값이 8 정도밖에 안 되니까 22.4에는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고 그 다음 중간값인 3번 구간에서 30 정도로 잡아보면 3, 3, 9, 3, 27 27 곱하기 10의 3승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고 요거 리터로 바꿔줄 수 있으니까 요 구간에 들어가는 숫자로 잡아주고 나면 1몰을 채울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30cm인 그 정도 안에 이 정도의 양의 기체를 담을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것.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웜에 개수 맞추라고 나와 있고요. A는 반응 후에 나트륨이 4개니까 4. 산소는 반응 후에 2개니까 B는 1. 1분의 4에서 4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3개의 A에 하나의 B가 반응해서 2개의 C를 만든다. 개수 B가 지금 명확하게 나와 있고 반응 전에 기체들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고 XY 구하라고 써 있는데 일단 뭐 반응 전에 이 관계를 보면요. 같은 물질에 대해선 질량이랑 몰수가 같이 간다.
관성처럼 좀 써주고 싶은 거고, A는 0.5g의 네모라고 하면 2g의 4네모, 0.5의 7배니까 얘는 7네모. 괜찮죠? 그리고 B는 7g의 14g이니까 7g의 별몰이라고 하면 14g엔 2별몰. 반응 전에 부피를 몰수 취급하면 4네모 더하기 별이 2.5와 같다. 실험 2에서의 반응 전 7네모 더하기 2별이 4.5와 같다. 좋습니다. 네모와 별에 지금 1, 2 이런 이쁜 숫자는 좀 안 들어갈 것 같고요. 위에 거 2배 해주면 2원 연립하겠다는 거. 5. 네모가 0.5로 나와 있네요. 0.5 쑤시면 4네모가 2니까 별은 0.5. 둘 다 0.5였다. 그래서 내가 잡은 이 문자들에 0.5 대입해주면 실제 부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고, 2개 0.5개. 그래서 2.5V. 괜찮죠? 절반 치면 3.5. 절반 치면 1. 이렇게 해서 4.5였다. 좋습니다. 반응 후에 전체 기체의 몰수를 보면 되는데, 화학 반응식에서의 개수 관계를 보면 한 사이클 기준 개수대로 반응을 하면 4개 사라지고 2개 나오니까 전체 기체 양은 2씩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이클의 관점으로 볼 거고요. 실험 1은 A 기준으로 3분의 2 사이클, 그러니까 0.6땡 사이클이고, B는 개수의 절반이니까 절반 사이클. 그럼 한 개 반응물은 얘가 되겠죠. 한 사이클 기준으로 2가 줄어드는데 B의 지금 절반 사이클 반응이 일어나는 거니까 1만 줄어들어서 X는 1.5. 괜찮나요? 실험 2에서도 A는 한 사이클보다 좀 더 많이, 그죠? 3분의 3.5 사이클이고요. B는 개수대로 있으니까 한 사이클의 제로입니다. 그럼 전체 반응의 규모를 결정짓는 게 B고, B를 기준으로 정말 반응이 한 번 일어나니까 정말 기체 양이 이만큼 줄어들어서 Y는 2.5가 될 것이다. 그래서 X랑 Y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4 정도로 내주시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정리 한번 잘 해보시고 다음 문제로 갈게요. 이거 지우기 전에 혹시 사이클에 대한 내용이 조금 이해가 잘 안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세 줄 풀이 쓰시는 겁니다. 실험 1의 반응 전 A는 2개, B는 0.5개. 물론 얘가 한 개 반응물이라는 건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얘가 0.5만큼 빠지죠. 이걸 저는 절반 사이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A는 그거에 3배만큼 반응하니까 1.5개 빠질 거고, C는 2배. 하나 생성된다. 그럼 반응 후에 0.5가 남고 0에 1이에요. 전체 값을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더해서 1.5라고 해준 겁니다. 근데 내가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X, 반응 후의 총 부피거든. 각각이 몇인지는 관심 없는데 각각을 구하고 더하면 조금 비효율적인 거 아니냐. 반응 전에 어쨌든 토탈 몇이야? 2.5잖아. 내가 이 변화만 예측할 수 있으면 얘는 답이 쉽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반응이 개수대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한 사이클 기준으로는 4개 사라지고 2개 나오니까 이만큼 줄어들잖아. 근데 이것도 절반, 이것도 절반, 이것도 절반이니까 전체 기체의 부피 변화도 절반이 될 수밖에 없어요. 2.5에서 하나 줄어드니까 1.5이다. 굳이 세 줄 풀이를 2번 쓸 이유는 없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이 내용을 좀 이해하는 걸 목표로 삼는 게 맞지 않나? 세 줄 풀이를 빨리 풀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뭐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해가 정말 됐을 거라고 믿고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다음은 나트륨을 물과 반응시킬 때 화학 반응식. 일단 개수는 명확하게 나와 있고 물질의 상태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영도시 1기압에서 생성된 수소기체의 부피. 우리 화학 반응식에서의 양적 관계는 개수를 통해 반응한 물질들 간의 어떤 몰비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모두 몰수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완전히 반응한 나트륨이 Ag. 근데 몰 질량이 M이라고 했으니까 1몰에 Mg이다. 근데 문제에 나와 있는 반응한 질량은 Ag이니까 그걸 몰수로 표현하면 M분의 A 되네요. M분의 A몰. 그럼 반응한 나트륨이 M분의 A몰이면 수소기체는 몇 몰이나 나오나 라고 했을 때 개수가 절반이니까 절반몰. 그래서 2M분의 A몰 생성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부피로 표현해야 되는데 문제에
기체 1몰의 부피가 22.4리터라고 했으니까 내가 지금 구해놓은 2분의 A몰은 몇 리터냐? 양변의 스케일 똑같이 곱해주면 될 거고요. 2n분의 A배니까 2n분의 22.4A라고 써주면 될 거고 약분까지 해주면 n분의 11.2A. 혹시 문제에 이제 뭐 분자에는 보통 소수가 들어가는 걸 좀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게 표현이 되어 있으면 계산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n분의 11.2A.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화학 반응식 보면 마그네슘의 산처리 유형이고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기억 X는 수소이다 맞고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마그네슘을 충분한 양의 염산과 반응시킨다. 한계 반응물은 무조건 마그네슘으로 보겠다는 거고요. 반응한 마그네슘의 질량에 따른 생성된 수소기체의 부피. 뭐 2배 넣으니까 2배 나오고 3배 넣으니까 3배 나오고 반응한 마그네슘의 질량에 비례한다. 맞는 거죠. 디귿 T도 C기압에서 1몰의 부피가 몇 리터냐. 양적 관계 계산 한번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마그네슘의 몰 질량은 24입니다. 1몰이 24g. 근데 지금 반응한 마그네슘의 질량이 0.01g이니까 미리그램으로 한번 가봐도 될까요? 얘가 1000배 해주면 10mg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질량 규모가 좀 너무 작아서 1mm몰에 24mg이다 이렇게 봐주면 0.01g은 10mg이니까 숫자가 상대적으로 좀 간결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2에 24, 12분의 5배니까 12분의 5배 해주면 12분의 5 미리몰 발생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때 해당하는 부피가 0.01리터. 이것도 숫자가 너무 작으니까 숫자의 1000배하고 단위의 1000배를 줄여서 미리리터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12분의 5 미리몰에 해당하는 부피가 10ml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내가 지금 1몰의 부피가 궁금한 거니까 1m몰 기준으로 바꿔주면 양변에 똑같이 5분의 12배 24ml가 되는 거고요. 밀리는 그 자체로 1000분의 1이라는 숫자니까 밀리밀리 숫자 계산처럼 똑같이 약분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1몰이 24리터이다. 계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줄 수 있다는 거 연습 한번 해보시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가지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A, B는 반응 계수이다. 메테인의 연소 반응에서 CO2 가스 나와야 되고요. 1대 2대 1대 2. 그 다음 나는 C2H4의 O 뭔진 모르겠는데 얘를 연소시켰을 때 마찬가지 CH에 산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얘 연소시키면 무조건 이산화탄소랑 물 나오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기억이 똑같다라고 나와 있지 않더라도 골라줄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기억 맞다. 개수 맞춰줘야 되는데 산소로 맞춰보면 반응 후에 8개에 4개니까 12개고요. 조심할 건 산소가 여기도 있습니다. 2개 썼으니까 얘가 10개를 커버 쳐야 되고 B는 5가 되네요. A, B 더하면 7이다. 맞다. 디귿 가와 나에서 각각 H2 1몰이 생성되었을 때 반응한 산소의 양. 지금 규모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는 거고 H2O는 개수가 2에 개수가 4니까요. 둘 다 4몰 생성됐다라고 해도 괜찮겠죠. 그럼 여기선 반응이 2사이클 진행된 거니까 얘도 2사이클 진행된다라고 하면 4몰 반응했을 거고 여기선 개수대로 반응하는 1사이클이니까 얘도 1사이클 반응하면 5몰 생성된다. 그래서 주둥아리 오른쪽으로 벌려야 되니까 틀린 보기 답 기억 니은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은 자동차 에어백과 관련된 두 가지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1몰의 부피는 V리터. 좋아요. 기억이 누구냐? 나트륨 2개가 있으니까 여기도 2개가 되려면 NA가 되면 될 거고요. 질소는 반응 전에 6개, 반응 후에 6개 만족됐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나트륨으로 들어가는 거고 밑에서 개수 맞춰주면 되는데 철의 개수는 똑같이 맞춰져 있고요. 산소, 반응 전에 3개 확정입니다. 반응 후에 3개가 돼야 되니까 B는 3. 반응 후에 나트륨이 6개니까 반응 전에도 6개가 되려면 A는 6. A는 6, B는 3. 더해서 9 맞다. 디귿 T도 C기압에서 생성된 질소의 부피가 3V. V가 1몰이니까 3V면 3몰로 나와 있는 거고요. 반응한 전마의 질량을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서 3몰 나온다는 건
개수대로 반응하는 거니까 한 사이클 얘기입니다. 그럼 얘도 똑같이 한 사이클 진행되는 거니까 2몰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근데 문제에 몰 질량이 65로 바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23짜리에 14짜리 3개 하면 42에 23이니까 65가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1몰에 65g이니까 2몰이면 130g이다. 디귿 맞는 보기 답 가나다 골라주시면 되겠죠. 다음은 일산화탄소와 수증기의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서로 다른 원소 간의 이원자 분자, 얘가 CO5고요. 얘가 지금 H2O로 나와 있네요. 그럼 조그만 동그라미가 수소라는 거. 그리고 흰 동그라미가 산소. 뭔가 써먹어야 될 것 같아서 색칠 동그라미가 지금 코크스 이렇게 보겠습니다. 탄소. 다음 어떤 반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얘가 CO2가 됐고요. 그리고 수소기체가 발생했고 H2O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반응식을 좀 보면 일산화탄소랑 H2O가 반응해서 수소기체랑 이산화탄소기체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림으로부터 개수를 맞춰보면 일산화탄소는 지금 2개가 있었는데 다 사라졌으니까 반응한 양이 2고요. H2O 수증기는 반응 전에 3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남습니다. 그러면 반응한 양은 2개고 이산화탄소 2개 나오고 수소기체 2개 나왔으니까 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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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네요.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는 가장 간단한 자연수 B여야 되는 거니까 다 똑같이 1로 맞춰주면 될 것 같고 만족이 되나? 산소 2개, 2개, H 2개. 오케이, 좋습니다. 기억. 여러분들 색깔 반전이 돼서 조금 다를 수 있긴 한데 1번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안색칠 동그라미가 탄소로 나와야 돼서 틀린 보기고요. 2번 과정 가에 수소기체를 넣었다. 아닙니다. 반응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거지 넣어준 게 아니에요. 3번 과정 가에서 생성된 물질은 3가지냐. 이게 지금 보기에는 CO2도 있고 H2O도 있고 다시 수소기체도 있고 H2O도 있으니까 3가지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생성된 건 2가지고요. 그죠? H2O는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기체니까 생성물로 보면 안 됩니다. 4번 과정 나에서 반응한 분자의 양은 생성된 분자의 양보다 크다. 말이 안 됩니다. 뭐 나에서 지금 어떤 반응이 진행되든 무조건 개수대로 반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 2개 빠지고 2개 나오니까 반응한 양과 생성된 양은 무조건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부피가 어떻게 늘어난 거냐라고 했을 때는 기존에 있었던 H2O가 빠지고요. 이산화탄소랑 수소기체가 더 나왔고 일산화탄소까지 존재하니까 H2O 하나 깎아 먹어서 반응 한 사이클 진행시키고 일산화탄소가 하나 더 남아있는, 그래서 CO5를 이 분자 모형에서 2개 첨가한 뭐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죠? 5번 과정 가에서 생성된 CO2 2개였고요. 그 다음 과정 나에서 첨가한 일산화탄소. 오케이, 2개입니다. 그래서 2분의 2에서 1 맞는 보기 답 5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A, B가 반응해서 C를 생성한다. 개수는 아무것도 모르겠으니까 뭐 관련도 없고 일단 무시해도 될 것 같고 AWg이 들어있는 실린더에 B를 넣어가면서 반응을 친다. 부피가 3V, 4V, 5V. 좋습니다. 화학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 첨가한 B의 질량에 따른 전체 기체의 부피 변화나 C의 질량은 선형적으로 간다라고 했죠. 3V에 4V면 초기 조건에 2V 있었다라고 하시면 될 거고요. 처음에 있었던 건 A, 당량점에 존재하는 건 생성된 C밖에 없으니까 A와 C의 개수 관계는 1대 2이다. 한 번 더. 나에서 다로 가는 과정은 반응하지 않는 B를 그냥 주입하는 것과 같고요. B를 2g 넣었더니 부피가 1V 늘었다. 그 말은 2g의 V니까 당량점까지 들어간 게 4g이면 2V 들어간 거. 2V, 2V, 4V. 개수비는 1대 1대 2였습니다. 개수는 찾았고 AC의 몰 질량을 물어보고 있는데 화학 반응식에서의 분자량은 개수비분의 질량비와 같으니까 개수비가 나온 순간 출제자가 분자량비를 물어봤다는 건 구조적으로 질량비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럼 당량점, 뭐 반당량점으로 봐도 될 것 같고요.
당량점으로 보면 지금 B 4g이 들어가서 C를 80g 생성하고 있으니까 B 4g에 반응해서 80이 나왔다라는 것. 반응안의 E의 질량이 76g. 질량 보존 법칙인 거죠. 개수비분의 질량비가 분자량 비니까 1분의 76, 1분의 4, 2분의 80 하면 40 이렇게 되네요. 답 마무리해보면 A는 1, C는 2고 A의 몰 질량 76, 그죠? C의 몰 질량 40. 2에 20에 19에 5니까요. 답은 19분의 5로 내주는 문제였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생각보다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은데 학교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고난이도로만 문제가 깔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쉬운 문제에서는 실수하지 않는 것, 그리고 좀 더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이런 관점에서 남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끝!